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밝은 해인 청천백일의 광명으로 우리 민족이 창조한 인류 시원 문명인 발해 문명이자 발해 연안 문명인 신선도는 홍익인간 광화세계로 신명개벽하는 홍익광명 문화인데, 그에 따른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71회는 중국 상고사는 동이족 역사였다, 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홍익인간은 인간의 이상형으로 깨달음을 얻어 사람을 널리 크게 돕는 사람을 말하고, 광화세계는 세계의 이상형으로 광명이 꽉 찬 어두운 곳이 없는 사회 완성을 뜻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시원 문명인 홍익 광화 문명은 세계 시원 문명으로 세계 4대 문명인 황하, 나일강, 인더스, 유프라테스 문명 등과 고대 로마 그리스, 마야 잉카 등 남북 아메리카 문명에 쭉 흘러가서 깊은 영향을 주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후천 상생 시대를 맞이해서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중국과 일본, 이 나라와는 설림 관계로 평등하면서도 협력하여 하나의 평화세계로 나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자율성을 가지고 깊은 역사의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중국 상고사를 보면은 우선 중국의 대만대 설양지 교수는 중원의 고대사는 동이족 역사였다. 또 사기를 쓴 사마천은 그 사망 5제부터 주나라 춘추전국을 거쳐서 한족이 진 한나라를 세울 때까지도 전부 동이족 역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또 용산 문화도 우리 이 발해 문명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맹자님께서도 고대의 그 사망오제부터 주의 문왕무왕도 전부 동이족이었다,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중국의 신화시대는 반고로부터 시작해서 사망오제, 이런 신화시대와 겹치는 때를 지나서 하은주, 춘추전국, 진시황의 진, 그다음에 한나라, 이렇게 돼서 중국의 한나라나 당나라, 명나라는 한족이 세운 큰 나라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그 후에도 우리 동이족이 그러한 지배권을 가진 때가 많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중국 고대사에서 황제헌원과 그 치우천왕이 크게 전쟁을 벌였던 중국 탕록에 가면은 중화 삼조당이 있습니다. 그 삼조당에 가면은 자기들 세 조상이다 그래서 치우천왕, 염제신농, 황제헌원
이렇게 세 분을 모셔놨습니다. 치우천왕은 우리나라 박달국 태후의 천왕의 막내 아들로서 그 여동생 여와와 함께 세계 신선도 문명을 연 분이고, 신농과 황제도 워낙은 박달국의 고씨의 그 자손인 소전의 배다른 아들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신농도 당연히 동이족이고, 다만 황제 헌호는 우리 고시씨 후손이긴 한데 서하족인 누저에게 대릴 사회로 들어가지고 중국의 그런 중심적인 조상으로 모시고 있는 형편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설이 있지만 중국의 사망은 복희, 여와, 신농을 말합니다. 복희는 우리나라 황국 다음에 박달국의 5대 태후의 천왕의 막내 아들로서 신선도 문명을 창도하고 복희 8개라는 환역, 주역 사상을 일으킨 분이고, 여와는 복희의 동생으로서 나중에 결혼도 하지만 이 여와가 흙으로 사람을 빚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서방으로 가가지고 그 여와 신으로 그렇게 발전하게 되고, 신농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염제 신농이다 그래서 우리 또 동이족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제는 그 소호 금천씨를 처음으로 치는 경우도 있고 황제 헌원을 치기도 합니다. 황제 헌원은 그 아들이 소호 금천이죠. 소호 금천은 당연히 소전의 자손으로 우리 동이족이고, 또 그러한 박달국의 그러한 고시씨나 또는 고씨의 후손으로서 고양이라는 분이 있고, 전욱이라는 호를 붙이고, 또 고신, 제국이라고 하고, 또 고신의 아들이 윤임금입니다. 단묘라고도 그러지요. 왕검 단군이 세운 해와 같았다. 그리고 고씨의 동생인 고수의 아들이 순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환국이나 박달국이나 여기에 고시씨의 후손 또는 단군조선 고씨의 후손인 경우가 전판이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자주사학자인 그 이규만 씨는 잃어버린 천도 문명에서 단군조선을 세운 왕검 단군의 이름이 고준씨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선혜경이나 휴남자에서는 단군조선이 삼국의 나라여서 제준이다 그랬습니다. 본명은 고준인데 은나라는 상국으로 모셔서 왕검 단군에 부를 때 제준이다 그랬습니다. 이러한 것은 삼국유사, 선혜경, 회남자, 서경, 환단고기, 규원사화 이런 책을 보면은 자세히 나오기도 합니다. 이것은 단웅이 나라를 세운 그 천평, 신불의 천평이 높다고 해서 고씨를 성으로 삼았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고부르여서 2대 단군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세 아들
부여, 부소, 부여 이렇게 있는데 이 부는 구려, 부소는 진본, 부여는 고부여로서 부여후라는 이름을 갖게 돼서 21대 단군까지 계속되고 21대 소태 단군 때 이 부여의 고부여의 후손인 고등이 우연왕으로 이렇게 실력으로 집권하고 그래서 그 자손인 고색불로 단군이 22대 단군이 됩니다. 그래서 단군 조선 세 번째인 대부여의 고구물 단군, 그 다음에 북부여를 세운 고해모수 단군, 그 다음에 4대 지난 후에 고구려를 세운 고주몽 단군, 삼국유사에서는 동명성제 고주몽도 단군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맥은 이어서 보장왕의 아들 고덕무가 대조영이기 때문에 발해의 말까지 고씨 조선이 이어진다. 단군 조선만 2000년이고 고구려 발해까지 치면 약 3000년의 역사가 계속되는 위대한 나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역사 시대로 들어오는데 하은주지요. 하나를 처음 세운 분이 운임금인데 이 운임금은 오제의 윤임금, 순임금에 이어서 이어받게 되는데 이 운임금은 앞서 얘기한 고양씨의 후손입니다. 고양씨의 후손 중에 곤이라고 있는데 치산치술에다가 실패를 해서 그 아들인 운임금이라고도 그러고 제우 그렇게 되겠습니다. 제우는 서양으로 건너가서 제우스로 하기도 하는데 운임금이 바로 위에서부터 이어받은 동이족의 후손이고 은나라의 그러한 나라를 세운 것은 성탕임금인데 이분은 동이족인 설씨가 세운 그런 나라를 이어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왕검 단군의 이름이 고자 준자인데 그래서 백두산 16봉 중에 고준봉이라는 산봉우리가 있고 그것과 연결되어서 우리나라의 그런 잠수함 중에 고준봉 함이라는 것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은나라 다음에 준대, 주나라의 문공, 무공, 또 강태공이라고 하는 주공이 모두 청고 사람이어서 동이족 국가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춘추 전국시대에 우리나라 이름 민족과 같은 한민족, 한국, 또 고죽국, 중산국 이러한 모든 나라들이 동이족이고 춘추 전국 시대가 벌어질 때 있었던 송나라도 공자의 조상이 태어난 나라인데 거기도 동이족이고 나중에 송나라도 동이족이 조광윤 씨가 세운 나라다.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밖에 노자 선생님도 동이족이고 그
그다음에 선비족이 세운 위나라, 거란이 세운 요 나라도 우리나라의 반개 조직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때 역사를 쓴 걸 보면은 금사, 요사, 송사 이런 거 썼는데 전부 동의적으로 기술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다음에 우리나라 역사와 관계 깊은 것은 원나라입니다. 원나라, 몽골이죠. 세계를 제패한 세계 최대의 영웅 징기스칸이 세운 나라가 원나라죠. 근데 이 원나라를 세운 영웅 징기스칸이 우리 동이족 출신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노래가 아리랑이죠. 근데 아리랑의 기원은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알랑고아에서 나왔습니다. 알랑은 아리랑이고 고아는 그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서 태어난 공주의 이름입니다. 알에다가 이를 내려긋고 랑하면 아리랑 그러는데 이것은 알과 함께, 알은 씨알, 한알, 한얼, 한울 하는 그런 하느님 내지는 법신불 부처님 이런 것을 상징하는 게 아리랑입니다. 그런데 그 고주몽과 소선호 사이에는 이런 아공주 외에 고아공주 외에 고민, 고문, 고화공주 이렇게 여러 명의 공주가 있었는데 이 고아공주는 처음에 헌 왕자와 결혼을 했는데 그분이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고주몽의 대를 이은 유리 왕자와 재혼을 했습니다. 그 후에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서 그 몽골 쪽으로 갑니다. 그 흥알령 산맥에 아리령 고개를 지나가지고 몽골 쪽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몽골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부족국가지요. 그래서 지금 몽골 초이발산에 가면은 이 알랑고아의 기념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리랑 노래는 이 알랑고아와 어머니나 유리왕 이런 몽골 설화에도 아버지는 고주몽 선사자로 나옵니다. 이 활을 잘 쏘는 사람. 그래서 그 아리령 고개를 넘을 때 그 여러 가지 이 정한 이런 것이 쌓이고 또 어디 가거나 너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딸이다 또는 부처님의 아들딸이다 이런 것을 잊지 말게 하려는 것으로 이 아리랑이 태어난 것으로 압니다. 그러니까 징기스칸은 고주몽과 그 고구려 백제 10제를 세운 소선호 여제의 피가 흐르는 그런 징기스칸이 세계적인 나라 원나라를 세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우리와 깊은 인연이 있는 나라는 중국의 금나라와 후금인 청나라입니다. 이 청나라는 또 그 원나라 못지않은 중국 최대의 국가를 했는데 만주족이 세웠다 그러지만 여준족이라고 하지만 실제 그 왕통은 우리 동이족입니다. 그게 어떻게 된 거냐 하면은 천년신라가 망할 때 경훈왕은
개경으로 가서 항복하고 그 아들 마의태자는 항복하지 않고 금강산 쪽으로 들어가서 저항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황해도 여진족 쪽으로 갔는데 그때의 마의태자가 김한보인데 김한보의 아들인 김치향이 고려의 조정으로 들어와서 천추태후와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 반란이 들켜서 죽게 되니까 거기에서 김치향과 천추태후 사이에서 나온 아들을 데리고 궁녀가 여진족이 사는 함경도 쪽으로 도망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그 여진족은 종족에 내려온 신화가 있었는데 그런 인물을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그런 분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그 곰들이 사는 곳에 들여보냅니다. 하늘이 낸 분이면은 나오게 할 거고 아니면 거기서 죽게 될 거고 그런데 3일 만에 김치향의 아들 그러니까 마의태자의 후손인 김준이 살아서 나와가지고 그 여진족의 추장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나온 게 아골타입니다. 그래서 아골타의 성은 김아골타입니다. 마의태자의 후손이고 7대가 되지요. 김아골타가 금나라를 세우죠. 자기가 성이 김씨고 금씨 아닙니까? 그래서 금나라를 세워가지고 국가를 크게 벌리는데 그래서 자기 성씨를 애신강나라고 했습니다. 애신강나는 사랑의 자, 참신자, 깨달을 깍자, 벌라, 신라라 자. 그래서 신라를 사랑하고 잊지 않는다. 그런 뜻이면서 김씨, 김족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금나라 왕족의 성이 김씨입니다. 애신강나지요. 그래서 금나라가 끝나고 그 다음에 상당한 세월이 흐른 후에 누르하치가 후금을 세웁니다. 아골타의 뜻을 지어서 후금을 세우죠. 그러다가 홍타이지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순치 황제 김순치인데 그래서 누르하치도 성이 애신강나 김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동이족의 김씨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 천하를 다스린 청나라의 왕씨가 애신강나 김씨여서 지금도 북경에 가면은 청나라 왕손들이 살고 있는데 김씨를 쓰고 있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이신지로 누르하치고 김 누르하치가 된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우리나라와 중국은 상당히 역사적으로 깊은 관계가 계속되고 적어도 중국 상고사는 동이족 역사였으니까 그런 역사적인 맥락을 생각해서 우리와 중국이란 나라는 서로 설린 관계로 평등한 입장에서 하나의 평화 세계를 향해 가지고 협력하는 관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제71회는 중국 상고사는 동이족 역사였습니다. 신명나는 우리 역사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